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이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이재명 대표가 의정부에서 한 발언이 시작이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정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재정과 산업 등 자립 기반을 우선 조성한 후 분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북부가 재정 기반 없이 무턱대고 분도할 경우 자칫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북부가 현 상태로 분도를 해버릴 경우는 1조 2천억 정도 연간 재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분도는 해야 되는데 필요한 기반 시설과 또 충분한 산업 경제 기반,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신중히 추진하자는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적극성이 덜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경기북부 지역 여당 후보들은 이 대표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며 즉각 공세에 나섰는데요. 경기북부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김성원, 동두천, 양주, 연천을 국민의힘 후보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70년 넘게 희생해왔던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을 짓밟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발언은 김 도지사의 입장과 판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발언을 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곧장 반박문을 냈는데요.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재정 대책과 산업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않는다면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게 된다는 의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기 북부의 지리적 특수성과 환경 등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접근할 것이라며 특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주민투표는 윤석열 정권이 무산시켰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26일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도지사는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은 민주당의 기본 가치라며 그 이후 나온 해명만 봐도 이 대표는 큰 틀에서 같은 생각과 원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선이 끝나면 여야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한 경기 지역 후보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가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148명 가운데 55명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건데요.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의정부 갑선거구 개혁신당 천강정 후보가 5개 광고우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동두천 양주 연천 을선거구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포천 가평 선거구에서는 개혁신당 최영록 후보가 특수협박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한편 의정부 을, 동두천 양주 연천 갑 선거구에서는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포천 가평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면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중앙정치 출신의 정치인이라고 말하며 지금은 행정가가 아닌 국가기관과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천에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해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김용태 후보를 김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번 총선은 굉장히 중요한 총선입니다. 4월 10일 날 저희 국민의힘 여당을 투표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발목 잡기, 또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민주당이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진보당과의 연대, 그것은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쉽게 허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투표장에 가셔서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포천 가평 지역인데요. 특히 가평 같은 경우는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광 산업이 또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또 전제되어야 되는데요. 그동안 가평에 교통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5번 국도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불기고개 터널 개통, 또 호명산 터널을 개통해서 사통팔달의 가평을 만들 예정이고요. 포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해서 많이 일자리도 늘리고 기업도 유치하고 도시가 또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서 좀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도층에 대한 어떤 선택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중도층의 확장력까지 있기 때문에 많은 포천 시민 그리고 가평 국민 중에 중도층의 국민에 대한 선택도 제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이 포천과 가평은 지역 소멸이 굉장히 중요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천과 가평의 이런 지역 소멸을 해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천에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해서 많은 분들이 포천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전 포천에 활력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가평도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된다면 많은 국민들, 특히 이제 의료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초 생활,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필수 인프라들이 확충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천 가평의 발전에는 저는 지금 지역 행정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천 가평이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그 어젠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의 경험이 있고 많은 기관들의 어떤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앙 정치 출신이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중앙 정치의 경험이 있는 저 김용태를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3월 말 안양을 시작으로 4월 초에는 안성과 광주 지역을 시작으로 벚꽃이 개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년보다는 3일에서 6일 정도 빠르고 지난해와는 비슷한 시기입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26일 3월 초부터 산지에서 직접 꽃눈의 갈색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관찰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벚꽃 개화 날짜를 발표했는데요. 연구소는 경기도에서 오는 31일 안양 수리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에서 3일 안성 서운산, 광주 남한산성, 남양주 충령산, 김포 수안산 왕벚나무 개화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국립수목원 각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한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생물 계절 관측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수집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의정부시가 철도망 효율화 방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8호선 연장 등의 사전 타당성 조사와 신규 노선 발굴, 기존 철도망 효율화 방안 검토 등을 다루는데요. 중간 보고회에서는 철도 소외 지역인 의정부 동부 지역을 고려한 8호선 연장의 최적 노선안, GTX-F 경유 노선, 경전철 순환선 등에 대한 다양한 노선 대안과 도봉산 옥정선의 복성화 반환 검토 결과 및 GTX-C와 경원선의 지하화 추진 계획 등이 제시됐습니다. 시는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등 철도 분야 상위 계획 수립 일정에 맞춰 의정부시 미래철도망 구상안을 확정하고 신규 사업 반영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2기 GTX 구축 계획,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추진 계획 등 정부의 철도 정책 방향에 따른 철도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1시간 늦게 출근해 돌봄 부담을 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특별 휴가 조항에 이런 내용을 신설한 복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10개월 범위에서 취약아동 돌봄 시간을 하루 최대 1시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하루 최소 근무 시간이 4시간 미만일 때와 육아 시간이나 모성 보호 시간을 사용할 때는 돌봄 시간을 쓸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대로 개정되면 등교하는 자녀를 챙긴 뒤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학교 등에 맞춰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 3일까지 복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어 4월 말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5월 중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은 2024년 의정부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예술공연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시립합창단은 지난 19일 의정부 소방서의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기념식 식전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오는 26일 12시에는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28일에는 의정부 을지병원과 호원권역 치매안심센터 등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예술 공연은 치매 가족과 보호자들에게 심리적 지원과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다음 달 5일까지 청년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양주시에 살고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6명 이상이 모인 동아리인데요. 양주시는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1개에서 2개 동아리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와 문화, 정책 등 다양한 청년 분야 사업을 위한 활동비 300만 원을 동아리에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우리 포천에 관련된 공약사항은 일단 교통의 인프라가 먼저 우선적이어야 된다. 이미 120년 만에 전철 7호선을 유치를 했습니다. 전철 7호선을 유치한 거는 복선으로 유치를 했죠. 복선이라는 건 앞으로 1호선을 비롯해서 GTX 신호선이라든가 이런 GTX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하철로 유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지금 늦춰지고 있습니다만은 속도감 있게 완공을 해서 조기에 도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 외에도 진접가지고 있는 4호선을 포천의 내천과 또 가산 군내면으로 들어오는 이 철도 전진기지를 경기 북부의 철도 전진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후보 2번 김용태입니다. 일단 포천에는 민군상생 복합타운을 유치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부대를 하나로 모아서 거기에서 관련해서 군인 아파트를 최고급으로 짓고 또 주거, 복지를 향상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육을 군인 가족들이 아이를 쉽게 키울 수 있도록 어떤 보육시설 확충하고 거기에 군인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해서 이런 민군상생 복합타운의 시범 테스트 베드로서 많은 군인 가족과 주민들의 상생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확충하겠습니다. 가평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은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75번 국도의 확장 공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그다음 불기고개 터널 확장하고 호명산 터널을 빠르게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혁신당 기호 7번 최영목입니다.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제7공화국을 여는 것이 목표입니다. 헌법을 개헌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새로운 헌법으로 고쳐서 개헌해서 제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포천에 드론 클러스터, 드론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인구가 30만 명으로 늘어나고 그 배후 도시로서 가평의 인구가 10만 명이 늘고 교육, 의료, 그다음에 명품 주거 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형법을 개정해서 사기죄 형량을 2배 높이는 거고, 마지막으로 군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후보 박지혜입니다.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선택,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입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디자인 융복합시티를 조성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의정부를 경기 북부의 교통거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GTX-C를 조기 착공하고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교육의 거점 도시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공공형 입시 지원 컨설팅을 확대하고 예술교육 전문기관과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의정부갑 후보 전희경입니다. 저는 의정부 금호초등학교, 경민여자중학교, 의정부 여고를 졸업한 의정부 토박이 후보입니다. 국회의원을 했고 대통령 정무비서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런 제가 의정부 시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의정부의 자긍심을 되찾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SRT 그리고 GTX-C 노선, 1호선 지하와 같은 산적한 교통 문제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CRC를 국가 사업으로 국비로 개발해서 일자리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 갑에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땅 캠프 레드클라우드 개발이 간절합니다. 오랜 수건입니다. CRC 개발을 통해서 의정부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행복을 위해 어르신들께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편의시설과 의료시설을 누리면서 주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실버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교통망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이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때에 광역교통망 계획이 웬 말입니까? 의정부 갑 지역에는 각 동마다 지하철과 경전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미약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를 잡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